당신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 기복,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불안감. 만약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중심을 잡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2500년 전 공자의 손자가 밝혀낸 인간 내면의 절대 법칙, 바로 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적 성장을 위한 시간 북튜브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책은 동양 철학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중용입니다. 흔히 중용이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혹은 산술적인 중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오해입니다. 중용은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속 300km로 달리는 레이싱카가 코너를 돌 때 균형을 잡는 것과 같은 아주 치열하고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자 자사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은 당신에게 떳떳한가? 이것이 바로 중용의 핵심 개념인 신독입니다. 남들이 볼 때 착한 척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 홀로 있는 방 안에서도 자신의 양심과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사는 이 힘이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아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책에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하고 이것이 밖으로 나와 상황에 딱 맞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감정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감정 조절의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후회는 지나침 아니면 모자람에서 옵니다. 너무 사랑해서 집착이 되고 너무 아껴서 구두쇠가 되며 너무 용감해서 무모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때에 맞추어 중용을 행한다. 즉, 고정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타이밍의 예술이 바로 중용인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서를 넘어 리더십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나의 중심이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정돈되고 더 나아가 세상이 조화를 이룬다는 치국평천하의 원리가 이 얇은 책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창한 철학을 당장 내일 출근길에서 혹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노트북 LM이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 즉시 적용 가능한 중용의 3단계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을 향해 정말 끝없이 달리거나 아니면 아예 모든 걸 놓고 번아웃되는 이런 극단적인 삶, 혹시 여러분도 그 사이에서 좀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오늘 우리는 2500년 전의 지혜 속에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균형의 힘을 찾아보려 합니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성공을 향해 돌진하는 허슬 컬처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번아웃에 지쳐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조용한 사직이 있죠. 우리는 어쩌면 매일 이 양극단의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정말 이 극단적인 선택지들밖에 없는 걸까요? 일과 삶, 그리고 내면의 평화 사이에서 나만의 의미 있는 균형점을 찾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주 오래전 고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썼다고 알려진 시대를 추월한 지침서 중용인데요. 이게 흔히들 생각하는 그냥 적당히 중간만 가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훨씬 더 강력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핵심 단어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로 중용, 중과 용입니다. 중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완벽한 평형 상태를, 그리고 용은 평범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꾸준함을 뜻해요. 이건 뭐 어설픈 타협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고 또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그냥 중간이라고 오해하는데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시중,
즉, 때에 맞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 능력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 바로 이게 중용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요, 정말 수천 년 동안 다듬어져 왔어요. 자서로부터 시작해서 예기라는 고전의 한 부분이 되었다가 마침내 송나라 시대 대학자 주희에 의해서 유교 철학의 네 기둥 중 하나로 딱 자리 잡게 된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진 힘의 원천은 대체 뭘까요? 네, 이 역동적인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 근원은 바로 성실함에 있습니다. 중용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세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가 합쳐져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정직하다는 뜻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내가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낸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성은 하늘의 길이고 성실해지려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이 문장이야말로 이 지혜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성실함이라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우주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길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통찰인데요. 이 철학에서 성은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에요. 존재를 존재하게 만드는 거의 우주적인 힘, 그 자체로 보는 겁니다. 성실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실제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근원적인 동력, 그게 바로 성실함이라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오한 성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중용은 그냥 추상적인 원리만 툭 던져놓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시험 또는 방법을 제시하죠. 진정한 성실함에 이르는 3가지 길이 있는데요. 첫째는 불식입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둘째는 치곡. 이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를 들어 이메일 한 통을 쓰더라도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런 세심함을 말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바로 신독입니다.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경계하고 살피는 마음이죠. 이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격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험은 단연 신독입니다. 요즘 SNS에서 보여주는 삶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게 진정한 성실함을 가늠하는 최고의 척도라는 겁니다. 공자의 이 비유가 성실한 수련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 환경이나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눈을 돌려서 내 준비와 노력의 부족함은 없었나? 이렇게 성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을 실천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성실함. 과연 이게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걸까요? 중용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이 작은 내면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이 된다고 말하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과정이 정말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실함의 힘은 마치 동심원처럼 퍼져나가요.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세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요.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연과 우주의 조화로운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경지, 바로 거기까지 이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용이 말하는 자기 수양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이기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곧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첫걸음이다. 이런 우주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2500년 전의 지혜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차례가 된 것 같네요. 다음에 무언가에 실패하거나 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노력이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했는가? 아니면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는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정직한 답안에 진짜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찾아줄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